네, 1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주차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분해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y가 대부분 분수로 나옵니다. 다시 역변환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t나 t제곱이나 t세제곱 2의 xt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역변환 해보면 t는 s제곱분의 1 나오고 t제곱은 s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수로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수로 나오면 귀찮죠. 그쵸?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공식은 뭐였냐면 뭐 이런 식으로 제곱항이 나오면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항이 만약에 나왔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분모의 차수보다 한 차수 더 낮게끔 우리가 미정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뭘 거쳐서 구했냐면 통분을 거쳐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친구의 이제 미정계수 a랑 b를 구해볼 건데요, 무슨 짓을 해주냐면 요 분모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는 짓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s-1, s-2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곱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이머가 왜 열리지? 자, 이렇게 곱해졌죠? 그쵸? 이렇게 서로 곱해진 상태에서 뭘 대입하냐면 여기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만 남아요.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7, 그 다음에 여기는 2 들어가면 b에 여기 2 들어가면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바로 7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넣어볼 수 있냐면 1을 넣어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이 친구가 0이 되고요. 이번에는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a 하나 남고 여기다 1 넣어주면 5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곱해서 그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곱하는 방법을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분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유튜브에 BOS라는 분이 알려주셨고요. 그래, 이거 좀 많이 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분모를 다 곱해주니까 1만 남고 옆에는 이 친구가 여기, 그 다음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되냐면 일단은 s는 0을 넣어줍니다. 그럼 0 넣어주면 요 항이 전부 다 0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a는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넣어주면 되냐면 s에다가 i라는 허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허수 넣어주면 여기 전체가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 여기는 i 이렇게 들어가면은 i가 분배 법칙 되면서 곱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i 곱하면 ci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로 넣어볼 것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넣으면 여기가 또 0이 되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i 넣으면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a가 1인 것도 알 수 있고, 이 두 식은 그나마 연립하기가 쉽죠.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뭐 둘이 더한다 치면은 2는 마이너스 2b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빼본다고 치면 0은
뭐 ECI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 제곱이 섞인 경우에는 조금 귀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S제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나눠줬는데 이런 식 곱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입할 게 0이랑 1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0이랑 1을 대입을 해주면 1 먼저 대입해 볼까요? 1 먼저 대입하면 여기 0 되고 여기 0 되고 이렇게 C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C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0 대입해준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대입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들어가면 숫자가 좀 편해질 것 같아서 2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2를 넣어보면 여기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A가 돼서 그 다음 여기는 B, 여기는 4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C랑 B를 구해놨으니까 C랑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A가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대입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완전 세제곱이 섞인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요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뭐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주님이 14주차에 극한법이라고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 제가 3번 과제를 그걸로 냈었죠, 그쵸? 그 유용한 공식들을 정리해라 라고 냈었는데, 현주님이 뭐 극한법이란 걸 소개시켜 주셔서 저도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 만약에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제 6.5장으로 넘어갈게요. 6.5장에서는 합성곱과 적분방정식이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결국에는 합성곱을 배운다는 건데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라플라스는 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이 가능합니다. 그쵸? 항별 덧셈이 가능하죠. 근데 라플라스가 적분이기 때문에 또 뭐가 불가능하냐면 곱셈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얘가 요건데 얘는 2의 마이너스 ST승이 하나만 곱해져 있는데 여기는 각각 벌써 2의 마이너스 ST승이 두 개씩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d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dt나 요 dt가 호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사실은 뭐 독립적인 거니까 우리가 맞다라고 요 곱셈이 성립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굳이 정말 성립하지 않나요를 보여드리려고 한다면, 만약에 ft를 1로 설정하고 gt를 exponential t로 설정하면 f랑 g를 곱하면은 이제 exponential t가 나오겠죠. 근데 ft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s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s-1분의 1이 나오죠, 그쵸? 표 외우셔야 됩니다. 표 만약에 이 수업 듣고 있는데 만약에 못 외웠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표를 계속 외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요게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합성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요거 하나 더 곱해진 거 말고는 사실 큰 차이 없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적분이 두 개인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두 개가 곱해진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바로 역변환할 수 있는 공식이 없을까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연산자가 있으면 뭔가 바로 곱한 게 요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요 관련이 있는 연산자를 하나 찾아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합성곱이고요. 그럼 요 연산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요 별표라는 연산자는 이제 합성곱 연산자입니다. 그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f 타우 그 다음에 g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셔서도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좀 필기를 해서 듣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러신 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게 익숙하실 겁니다. 그쵸?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날에는 이 수업을 한 번씩은 다 들었으니까 요게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F랑 G를 이렇게 하나는 타우, 하나는 T-타우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을 할 때는 책에 나온 증명도 있지만 책에 나온 증명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해석학 툴을 들어야 돼요. 네, 해석학 툴을 들어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알 수 있도록 그 단위계단 함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할 단위계단 함수는 요거고요. t가 타우보다 작을 때는 0, 그 다음 t가 타우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t라는 친구가 t라는 친구가 뭐 어떤 타우라는 점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위계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항상 t의 관점에서 봤었는데 t를 상수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변수 t가 숫자 t까지 딱 켜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타우가 t보다 작으면 제가 잘못 읽었네요. 변수 타우가 숫자 t까지 켜진 함수.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딱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타우가 t보다 크면은 꺼집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공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공식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어차피 0에서 t까지 하나 t에서 무한대까지 0을 곱해서 더해주나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딱 0에서 t까지만 켜진 함수 그쵸? 누가? 타우가 그쵸? 타우가 t까지만 켜져 있는 거죠. 변수 타워가 숫자 t까지 켜진 함수. 그 다음에 변수 타워가 t 이후로는 다 꺼져 있는 함수. 요거를 도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요. 요거가 추가된 겁니다. 그쵸? 요 가운데 항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뭐 미적분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냥 눈으로 쭉 따라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적분을 변환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변환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합성곱을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다용이 0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st dt 요 곱해주면 되겠죠? 요 안에 거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쵸? 네. 근데 여기 dt랑 d타우 같은 경우엔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심지어 여기 t가 타우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상수죠. 그래서 상수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상수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쵸? 상수니까.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왔고,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무한대에서 0에서 무한대, 0에서 무한대, d타우, d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적분 시간에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테그랄이 서로 독립적으로 곱해져 있는 경우, 그쵸? t도 이렇게 돼 있고 타우도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적분의 순서를 바꿔줘도 무관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dt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dt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좀 해볼게요. 그럼 dt 입장에서
타우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가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0부터 무한대까지 남은 애들이 요게 남고 요게 있는 거죠. 요 노란색 기호가 뭐죠? 라플라스 변환 기호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란색이 다 모여서 라플라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u의 t-타우 그 다음 g의 t-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게 무슨 이동이죠? 요게 t-이동이죠. 그쵸? 그래서 t-이동 써주면 t-이동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이동 공식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 요거였죠.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as의 라플라스의 뭐 f t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이 날 때까지 앞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기억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진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영상으로 들고 정말 이걸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앞에 가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나와서 이 GT가 뭐 남게 됩니다. 이 친구가 뭐예요? 라지 G의 S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요 나머지는 앞으로 써줄게요. 앞에 써주고 나면 이게 뭐예요? 또 요 라플라스 변환의 F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저희가 합성곱을 유도를 해봤더니 결국엔 끝까지 와서는 두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 합성곱의 변환과 같더라. 그죠? 두 변환의 곱이 합성곱의 변환과 같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칼라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여기가 스칼라 곱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으로 튀어나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당연히 스칼라 곱이니까 서로 위치 바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 법칙 되고요. 교환 법칙이 되니까 분배 법칙 되고 결합 법칙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식을 얻어냈다. 그래서 요 변환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변환의 곱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연산자는 어떻게 연산한 거다? 0에서 t까지 타우, t-타우, d타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두 개 자리가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F랑 G랑 여기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은 얘네 둘이도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맞죠? 여기 자리 바꾸면 되니까 여기 자리도 바뀌잖아요.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풀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이제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변환을 하는 게 되게 간단해져요. 이거 곱이네? 그럼 F 하나 찾고 G 하나 찾아서 그거 합성곱 계산하면 그 합성곱 자체가 뭐예요? Y가 되는 거죠. 그쵸?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진 FG를 쉽게 역변환할 수 있다. 역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Y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빨리 찾는다. 근데 그렇게 빠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요런 취지에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적분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적분 방정식은 나중에 기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연습 문제 2문제만 좀 해보고 이번 영상은 좀 끊고 다음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마스킹을 안 해놨나요? 네, 제가 마스킹을 안 해놔서 안 해놨을 리가 없는데 네 제가 마스킹을 안 해놔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